대략 이틀 전 저한테 전화 한 통이 왔었거든요. 제가 그때 때마침 이제 전라도에서 한참 고생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항상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지금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고요. 눈도 지금 보일지 모르겠지만 흩날리고 있습니다. 대구에 그 조모 씨가 연락이 와가지고 그만 다른 데서 헛짓거리하고 경상도 와라. 너가 좋아하는 곳 이제 베스 붙었다. 이제 어딘데 하니까 악양수로더라고요. 딱 작년 이맘때쯤 짧은 시간에 정말 큰 베스도 잡고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어서 그래 바로 갈게 딱 필드에 도착을 했습니다. 보시죠. 오늘 얼음 낚시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포인트 이동하기에도 너무 무리가 있고 해가지고 오늘은 살얼음을 깨서 한번 베스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할 동작이 몇 개 필요하거든요. 일단은 기다랗고 얇은 걸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이렇게 딱 피고요. 이렇게. 자, 구멍을 몇 군데 뚫어줄게요. 아니 오후엔 얼음 녹을 거라면서요. 오후에 얼음 녹을 거라고 오라 해놓고 지금 이게 말이 돼요? 예? 이러면 준비 끝났습니다. 루어를 수직적으로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호버스트 롤링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베스들이 머무는 수심층에서 계속 루어가 좌로 롤링하면서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보여줄 수 있도록. 아까 전에 멀리 파놓은 구멍이 여기 있다. 잠깐 이거 어떻게 잡아? 오, 구멍치기 반응이 있네. 오케이, 이걸로 간다 오늘. 평소 같았으면 거들떠도 한 손바닥만한 베스가 이렇게 귀한 건지 몰랐습니다. 앞으로 작은 베스도 항상 소중하게 다루는 성숙한 베스 낚시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포인트를 이동해 와서 녹은 곳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 녹은 곳이 뭐 다른 특정 포인트 때문에 녹은 게 아니라 그 붕어 낚시 하시는 분들이 얼음을 깨놓은 것 같은데 때마침 딱 자리가 비어서 잠깐 들어와 봤거든요. 여기서 과연 베스가 나와줄지. 일단은 아까 첫 번째 했던 5cm짜리 얼음 구멍보다는 확실히 좀 더 나은 조건인 것 같은데 하드 같은 확실히 잘 돼 있긴 한데 근데 이 앞쪽만 그래가지고 왔다. 우에 나이스. 이 코딱지만한 게 야무지게 먹었네. 아이 이렇게 야무지게 먹었어. 역시 이런 저수온기에 제가 정말 즐겨 사용하는 패턴이라 할까요? 그런 게 바로 이 호버스트 롤링입니다. 잘 먹어지네요. 어떻게 이게 바로 증명하는 거 아닐까요? 이 진짜 얼음바닥 속에서 이렇게 베스는 나와줍니다. 나이스. 진짜 보통 제가 이 호버스트 롤링이랄까요? 즐겨 사용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일단은 바람이 잘 불지 않고 어떤 해가 비춰주는 그 상황에서 베스가 바닥보다는 살짝 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민한 상태로 살짝 떠 있는 베스를 정말 미세한 진동과 파동으로 제자리에서 최대한 오랫동안 보여준다는 느낌으로 공략을 할 때 보통 호버스트 롤링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건과 상황을 그게 맞아 입이 얼었는데 맞아 떨어져 주는 것 같아서 일단은 계속 이걸로 공략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액션 주는 것도 자세히 보시면 이 로드를 흔드는 폭보다는 손을 자세히 보시면 거의 릴링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자리에서 오랫동안 보여주니까 이렇게 베스가 나와주네요. 울 것 같아. 이게 어디야?
따가. 자, 와우, 제대로 먹어주세요. 이렇게 추운 상황 속에서도 잘 먹어줍니다, 정말. 나이스. 자,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베스를 잡아서 잠시 설명이 끊겼는데요. 제가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공략법은 베스들이 예민한 상태에서 바닥에 살짝 떠 있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미세한 잔파동으로 최대한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롤링 액션을 보여주면서 베스를 공략하는 법인데, 그래서 액션 주는 템포라든지 그런 모습을 잘 보시면 이 정도 템포입니다. 그 릴을 감지 않고 있죠. 그냥 제자리에서 쉐이킹,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정말 바닥에서 미세하게 뜨거나 아니면 바닥에서 살짝 타이트하게 미세하게 탕탕탕탕탕 부딪혀주면서 액션이 나와주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하나, 둘, 릴링 두 바퀴에 하나, 둘, 셋, 넷, 20에서 30번 정도 흔들어줍니다. 이 정도 흔들어주고 다시 릴링, 이런 느낌으로 공략을 하시면 정말 타이트하고 천천히 공략할 수 있습니다. 아, 이 딜이었는데 좀 성급했어요. 정말 타이트하게 이렇게 오랫동안 보여주면 정말 이런 수온이 내가 봤을 때 3도 같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베스는 먹어줍니다. 방금 위치에 들어왔어요.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개인적으로 만족은 되지 않는데 이렇게 또 베스가 나와줍니다. 야, 너 힘이 좋다야. 겨울인데도. 어이구. 그래, 한번 뜰채 써줄까? 아, 그래, 가지고 와. 내 뜰채 써줄게. 일로 와라. 여러분, 추워라. 와,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숏바이트가 날 법도 한데, 바늘 걸린 위치 보이시죠? 어떻게 보면 숏바이트가 날 법한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루어가 맞아 떨어져 주니까 이렇게 또 베스 바로바로 반응을 해줍니다. 자, 아니 어떻게 하면 이렇게 꼬인지 모르겠는데 나 다시 풀고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자, 그러면 미드 스트롤링하고 호버 스트롤링 차이가 뭐냐, 나 같으면 그냥 16분의 1라운드 지그헤드 써서 달달달 했을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뭐 그것도 절대 틀린 방법은 아닙니다. 또 그거에 또 반응이 좋을 때도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지그헤드와 호버 스트롤링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그 무게 중심의 위치입니다. 지그헤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무게가 헤드 쪽에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제자리에서 오랫동안 타이트하게 보여주기에는 그 밸런스가 잘 맞지 않은 느낌입니다. 그 머리 쪽에 무게가 실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자리에서 액션을 주다 보면 자꾸 바닥으로 향하려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즉 수평적인 풀링이 아니라 수직적인 풀링 액션이 위주가 됩니다. 하지만 호버 스트롤링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가볍게 쓰는 것도 많기도 하고, 또 무게 밸런스 자체가 거의 수평적으로 인서트 싱커를 넣기 때문에 이런 제자리에서 오랫동안 쉐이킹을 하더라도 루어가 이렇게 꼬꾸라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말 수평적인 액션을 유지해주면서 제자리에서 오랫동안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 큰 차별점 때문에 저는 보통 좀 넓은 구간, 수심이 깊은 구간에서 빠르게 중충을 서치하고 싶을 때는 지그헤드 16분의 1온즈나 32분의 1온즈를 주로 사용하겠지만서도 이런 정말 특정한 핀포인트, 그리고 정말 베스들한테 수평적으로 오랫동안 제자리에서 보여주고 싶을 때는 호버 스트롤링을 보통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 차이점을 구별하면서 사용하시면 더 많은 베스를 재밌게 잡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호버 스트롤링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정말 예민한 세팅이거든요. 그래서 발 앞에서 액션이 잘 나오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통통통통 튀겨봤었을 때 훅 포인트가 좌우로 잘 흔들리는지, 이 롤링 액션이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캐스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통 바늘이 살짝만 휘어서 웜을 체결한 리깅을 하면 또 액션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캐스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지. 어이구. 와, 딱 저 구간에 뭔가 딱 자꾸 밑걸림이 구간이 있거든요. 저쪽에서는 또 이렇게 나와주네.
아이고 빅베이트. 근데 이거 상팀 위치 봐봐요. 자, 그냥 맛있었어? 야, 안에 친구 몇 명 있냐? 뭐 3명? 알았어. 3마리? 쉽지 않겠는걸요? 반에 뺀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때린 거 아닙니다. 자, 또 이렇게 드랍샷 미노 호바 스트롤링이 나왔습니다. 호바 스트롤링 세팅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웜은 드랍샷 미노 3.4인치를 준비했고요. 바늘 같은 경우에는 DS 훅 2호를 준비했습니다. 인서트 싱커 이 3개면 준비는 완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훅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형태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90도로 한번 꺾여져 있고 훅 포인트가 이런 식으로 있고, 그리고 라인 아이가 보통 이렇게 수평입니다. 이렇게 수직적으로 되어 있는 라인 아이 같은 경우에는 매듭 방향이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루어 액션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적인 라인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 매듭 위치가 일정하게 잡혀주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그런 부분이 좀 덜 해줄 수 있고요. 좀 더 안정적인 롤링 액션을 연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테스트 해보셔도 돼요. 매듭 방향이 살짝만 틀어지면 진짜 액션이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액션이 깨지는 듯한 현상이 많이 발생해서 저는 보통은 이런 수평적인 이런 라인 아이 형태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근데 굳이 뭐 지금 시중에 파는 것 중에서 이런 수평이 아니라 뭐 수직적인 형태의 라인 아이의 호바 스트롤링 전용 훅도 파는데 그걸 사용하셔도 저는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닥권에서 타이트하게 루어를 운용할 때는 돌에 부딪힌다든지 어느 장애물에 부딪힐 때 필연적으로 이 매듭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수평적인 이런 라인 아이는 이 방향으로 계속 액션을 주잖아요. 그럼 매듭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정말 얇은 라인을 보통 사용하기 때문에 매듭이 자꾸 좌우로 흔들리면 그만큼 쓸려가지고 매듭이 맥없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방지할 수 있고, 하여튼 여러모로 저는 이런 세팅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반대로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보통 라인아의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훅의 내구성이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힘을 받았을 때 훅이 쉽게 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 파워가 강한 로드를 사용할 때는 훅이 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통은 지금 스피닝 울트라 라이트 파워의 로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훅이 휠 염려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훅 끼는 위치거든요. 보시면 눈이 있잖아요. 이 눈의 중간에 훅 포인트를 넣어서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훅을 끼셔도 되는데 이 라인 아이가 조금이라도 뒤에 있어야 롤링 액션이 좀 빠르게 나옵니다. 정말 하이피치 롤링 액션 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듭 부분이 뒤로 향할 수 있도록 훅을 체결해 주고요. 인서트 싱커는 보통 0.45g에서 0.9g 전후를 사용하는데 오늘은 애들이 좀 바닥권에서 타이트하게 있는 것 같아서 0.9g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서트 싱커 넣는 방향은요, 이 입부분에서 살짝 뭐랄까 이 눈 아래 부분에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수평이 될 수 있도록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가능한 수평이 될 수 있도록요. 그래야만 지그헤드와 차별점을 줄 수 있거든요. 지그헤드 같은 경우에는 무게 중심이 여기에 있는 방면, 호바 스트롤링 같은 경우는 이 배 쪽을 향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폴링이 될 때도 수평적인 폴링 액션을 줄 때도 이렇게 좌우로 떨리면서 자연스러운 폴링 액션 연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오케이, 찾았어. 그 우연인지는 모르겠는데 저쪽에 뭔가 브레이크 라인이 잘 형성되어 있네. 자, 악양수로 오시는 분들 참고하십시오. 저 건너편 하류 방향 첫 번째 좌대입니다. 그래서 5m 던지시면 돼요. 아, 물 녹았으면 사선을 팍팍 던지면서 저 정도 사이즈 20-30마리 축축 뽑았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로드를 살짝 들어서 액션을 줘봐야겠다. 보통 액션의 강도가 좀 많이 달라지거든요. 로드를 바닥으로 향하게 해서 하면 일단 루어가 최대한 바닥권에서 타이트하게 운용이 되기도 하고요. 돌하고 부딪힐 때도 로드가 계속 타닥타닥 쳐주기 때문에
그 돌을 미세하게 따다다다 계속 치면서 미세한 리액션을 계속 유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로드를 세워서 한다면 어느 정도 롤을 띄어서 운영하면서 비교적 하이피치 롤링 액션 위주의 낚시라고 할까요? 그게 연출이 가능합니다. 보통 뭐 로드를 아래로 내리고서 쉐이킹 액션을 주더라도 롤링 액션이 안 나온 건 아닙니다. 하지만 좀 로드를 내리고 하는 경우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좀 바닥 타이트하게 강한 액션을 주고 싶을 때, 반대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중층에서 타이트하게 계속 미세한 롤링 액션을 주고 싶을 때 이렇게 액션을 줍니다. 자, 보신 바와 같이 정말 별거 아니거든요. 로드 아래로 주냐 위로 주냐인데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조가가 달라집니다. 야, 얼음 차갑냐? 자, 여러분, 아이스 베스입니다. 나이스. 또 제대로 먹었어요. 이 시기에 이게 어디에요, 진짜. 전라도 가서 꽝 쳤는데. 이동. 와, 이거 뭐 직벽이야, 이 정도면. 그렇지. 이게 있었구만. 나이스. 사이즈가 아쉽다. 자, 이번에 계속 또 포인트를 건너편을 이동해와서 아까까지 붕어 조상님이 계셨던 곳이어서 낚시 못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잠깐 또 자리가 나와서 공략을 해보니까 또 똑같은 패턴에 또 베스가 나와줍니다. 사람 참 욕심이 끝이 없어요. 베스 잡으니까 또 큰 놈 잡고 싶고 이런데 일단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서. 오케이, 렛츠고. 이 바닥 진짜 베스트인데. 이 정도구나 그냥. 자, 이렇게 마지막 패스가 나와줬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정말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녹은 곳이라 할까요? 인위적으로 녹은 곳을 어떻게 찾아서 이렇게 낚시 진행해 봤는데요. 재밌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극한의 상황에서 작은 베스라 나와주니까 오늘 꽤나 재밌게 뜻깊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좀 더 다음에 제대로 된 필드에서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스.